여러분은 비싼 크림과 세럼에 엄청난 돈을 썼는데도 왜 여전히 거울 속의 피부가 칙칙하고 새로운 트러블이 끊이지 않는지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 제가 완벽한 피부의 비결이 화장대에 있는 화장품이 아니라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음식이 우리 피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모든 진실을 파헤쳐 볼 겁니다. 저희는 단순히 피부에 좋은 음식을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이 과정의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어떤 음식이 피부과 시술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효과적인지,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의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음식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 영상을 시청하고 나면 여러분의 마트 장보기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답할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정말로 빛나는 피부를 먹어서 만들 수 있을까요? 스포일러.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식품을 알아보기 전에 잠시 피부의 내부 작동 원리를 들여다봅시다. 우리 피부는 인체에서 가장 큰 기관이며 끊임없이 스스로를 재생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새로운 세포가 지어지고 있는 건설 현장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 건축 자재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영양소입니다. 탄력을 담당하는 콜라겐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콜라겐 생성에는 비타민 C가 필요합니다. 또 유해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세포막 역시 건강한 지방 없이는 튼튼해질 수 없습니다. 만약 이 건설 현장에 설탕이나 트랜스 지방 같은 저품질 자재를 계속 들여온다면 그 건물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염증, 즉 여드름이 발생하고 세포 재생 속도가 느려져 안색이 칙칙해지며 피부 보호 장벽이 약해집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외부에서 문제에 덧바르는 것이 아니라 세포가 건강하고 빛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함으로써 문제를 내부에서부터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핵심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피부 건강에 가장 중요한 아군은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잡는 강력한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피부에 올라오는 뾰루지나 트러블 하나하나가 작은 화재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메가3는 내부로 출동하여 이 불꽃들을 뿌리부터 진압하는 소방대와 같습니다. 또한 세포막을 튼튼하게 하여 피부를 속부터 촉촉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천연 윤활제 역할도 하죠. 마치 피부 안쪽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성분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방이 풍부한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청어가 대표적이죠. 이외에도 호두, 치아씨드, 아마씨 같은 견과류와 씨앗류에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2~3번은 이런 식품들을 꾸준히 섭취해 보세요. 피부가 눈에 띄게 진정되고 속부터 촉촉해지면서 고맙다고 말할 겁니다. 이건 단순히 마스크팩처럼 즉각적인 효과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피부 건강에 투자하는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자, 저희가 소개할 다음 슈퍼히어로는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기 걸렸을 때만 찾지만 사실 피부 건강에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비타민 C는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피부 건설 현장의 총책임자, 즉 핵심 엔지니어입니다. 비타민 C 없이는 콜라겐 합성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이 콜라겐은 피부의 기둥이자 탄력, 그리고 젊음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 생성이 자연스레 줄어들면서 주름이 생기게 되죠. 비타민 C를 꾸준히 섭취하면
이 콜라겐 생성 과정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비타민 C와의 능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타민 C는 매우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햇빛이나 오염된 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유해 물질인 활성산소 (free radicals) 로부터 피부 세포를 보호해 줍니다. 일종의 보이지 않는 보호막처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비타민 C를 오직 오렌지에서만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엄청난 양의 비타민 C는 특히 빨간 파프리카, 키위, 브로콜리, 딸기, 그리고 블랙커런트와 같은 식품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파프리카는 한 개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충분히, 아니 넘치도록 채울 수 있습니다. 비타민 C와 항상 짝을 이루는 충실한 파트너가 바로 비타민 E입니다. 만약 비타민 C가 보호하는 방패라면 비타민 E는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는 복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E 역시 강력한 항산화제이며 특히 지용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피부의 지질 장벽, 리피드 배리어에 직접 흡수되어 산화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햇빛이나 독소의 영향으로 우리 피부 속 지방이 산패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용은 색소 침착을 예방하고 균일한 피부톤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비타민 E는 재생을 촉진하는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어 여드름 자국 포스트 아크네를 관리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C와 E는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어 서로의 작용을 강화하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철통 같은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비타민 E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해바라기 씨유나 아몬드 오일 같은 식물성 기름, 그리고 아몬드, 헤이즐넛, 해바라기 씨 등이 있습니다. 하루 한 줌의 아몬드는 건강한 아름다움을 위한 훌륭한 습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비타민 A로 넘어가 볼까요? 특히 채소와 과일을 주황색으로 물들이는 비타민 A의 전구체, 베타카로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타민 A는 세포 재생을 담당하는 핵심 조절자입니다. 오래되고 죽은 세포들이 제때 탈락하고 그 자리에 새롭고 건강한 세포가 채워지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모공이 막히고 피부가 칙칙해지며 블랙헤드나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타민 A의 유도체인 레티노이드가 여드름 치료에 매우 효과적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외부만이 아니라 몸속에서부터 피부를 도울 수 있습니다. 섭취된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됩니다. 이는 단순히 세포 재생을 정상화할 뿐만 아니라 피지 분비까지 조절해 주기 때문에 지성이나 트러블성 피부를 가진 분들에게는 특히 중요합니다. 베타카로틴은 모든 주황색 식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당근, 호박, 그리고 고구마 혹은 자색 고구마가 있고요. 또한 시금치나 케일 같은 짙은 녹색 채소에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흡수를 위해서는 지방이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당근을 드실 때는 오일 한두 방울이나 요구르트, 요거트 혹은 다른 지방 성분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흡수에 훨씬 유리합니다. 자, 이제 미네랄 이야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아연, 징크입니다. 만약 여드름이 자주 나거나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는다면 아연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연은 피부 건강의 핵심 요소이자 피부를 위한 만능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첫째, 아연은 항균 작용이 뛰어나 여드름을 유발하는 박테리아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둘째, 피지선을 조절하여 피부의 유분기를 줄여줍니다. 셋째, 아연은 피부 재생과 상처 치유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상처가 더 빨리 아물게 돕고
여드름 자국이나 흉터가 남을 위험을 낮춰줍니다. 그래서 아연은 트러블성 피부를 위한 최고의 미네랄이라고 불립니다. 그렇다면 아연을 어디서 섭취할 수 있을까요? 아연 함량이 가장 높은 음식은 바로 굴입니다. 하지만 일상에서는 호박씨, 소고기, 렌틸콩, 그리고 병아리콩을 통해서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샐러드에 호박씨를 뿌려 드셔보세요. 피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간단하고 맛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주 간과하기 쉬운 또 하나의 중요한 미량 원소는 바로 셀레늄입니다. 셀레늄은 비타민 E와 긴밀하게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며 비타민 E의 항산화 능력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핵심 효소들의 필수 구성 성분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셀레늄은 피부가 외부 환경에 공격적인 영향, 그 중에서도 특히 자외선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돕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피부 속에서부터 작용하는 추가적인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 줍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단에 충분한 셀레늄이 포함될 경우 일광 화상을 입거나 태양으로 인해 피부 세포의 DNA가 손상될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셀레늄은 광노화, 광라우화, 예방은 물론 피부암 예방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셀레늄의 가장 쉽고 농축된 최고의 급원 GAUN은 바로 브라질 너트입니다. 단 하루에 한두 알만 섭취해도 일일 권장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유불급, 고유부치이라는 점입니다. 셀레늄은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항산화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리하며 이야기 나눠볼게요. 비타민 C, E, 그리고 셀레늄은 이미 언급했죠. 그런데 이 항산화제라는 게 대체 뭔지, 왜 이렇게 다들 중요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 몸 안에서는 끊임없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반응과 더불어 스트레스, 햇빛, 오염된 공기의 영향으로 불안정한 분자가 생성되는데 이것이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는 마치 몸속을 돌아다니며 건강한 세포, 특히 피부세포까지 손상시켜 조기 노화를 일으키는 작은 말썽꾼들 같아요. 항산화제는 바로 이런 말썽꾼들을 무력화시키는 일종의 경찰 또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식단에 항산화제가 풍부한 식품이 많을수록 우리 피부는 더 튼튼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항산화제는 단 하나의 물질이 아니라 수많은 다양한 화합물로 이루어진 거대한 군대와 같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선명하고 밝은 색깔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한 핵심 원칙은 무지개를 먹어라입니다. 접시에 다양한 색깔이 많을수록 그만큼 더 다양한 종류의 항산화제를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산화제 중에서도 특별히 주목받는 그룹이 바로 폴리페놀입니다. 이들은 식물의 색과 맛을 부여하고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강력한 식물성 보호 성분이죠. 우리 피부 건강에도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가장 잘 알려진 폴리페놀 중 하나는 녹체 풍부한 EGCG, 즉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입니다. EGCG는 염증을 완화하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며 심지어 여드름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적포도 껍질, 나아가 레드 와인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이 있습니다. 이는 세포의 장수를 담당하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카카오 함량 70% 이상의 다크 초콜릿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는 피부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피부를 탄탄하고 촉촉하며 빛나게 만듭니다. 그러니 하루 한 잔의 좋은 녹차와 다크 초콜릿 몇 조각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선
진정한 이너 뷰티 루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과하지 않게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카로티노이드 계열에 속하는 강력한 항산화제 중 특별히 주목할 만한 성분은 바로 리코펜입니다. 리코펜은 토마토의 선명한 붉은색을 내는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피부의 광노화를 방지하는 가장 강력한 보호 성분 중 하나로 꼽힙니다. 리코펜은 피부에 축적되어 자외선을 흡수하고 마치 내부 선크림처럼 작용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리코펜이 함유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은 일광 화상에 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SPF 크림을 바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자외선 차단 효과를 크게 높여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리코펜은 열을 가했을 때나 지방과 함께 섭취했을 때 체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토마토보다는 토마토 페이스트, 끓이거나 볶은 토마토, 혹은 올리브 오일이 들어간 토마토 수프가 피부 건강에 훨씬 더 큰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 특히 여름철에는 식단에 토마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이제 현대 영양학에서 가장 주목받는 주제 중 하나인 장과 피부의 연결고리, 바로 장피부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장 속에는 수조 개의 박테리아, 즉 마이크로바이옴이 살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유익균이 우세할 때는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균형이 깨져 유해균이 많아지면 장벽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장벽의 투과성이 높아져 배출되어야 할 독소들이 혈액으로 침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 독소들을 피부를 통해 밖으로 내보내려고 시도하는데 이것이 바로 여드름, 습진, 주사비 같은 각종 피부 문제들을 유발합니다. 그러므로 피부 건강은 장 건강에 직접적으로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 건강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까요? 해답은 살아있는 유익균인 프로바이오틱스에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발효식품에 풍부합니다. 예를 들어 설탕 없는 플레인 요거트, 케피어, 사워크라우트, 그리고 김치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을 되찾고 몸속 염증을 줄여주며 결과적으로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좋은 균, 즉 유익균이라면 프리바이오틱스는 이 유익균들을 위한 먹이가 됩니다. 장 속에 유익한 미생물을 아무리 넣어줘도 이들이 먹고 살 영양분이 없다면 무의미합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상부 위장관에서는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대장까지 내려가 우리 장 속 유익균의 먹이 역할을 하는 특수한 형태의 식이섬유입니다. 박테리아는 프리바이오틱스를 먹고 증식하며 전신은 물론 피부의 염증까지 줄여주는 짧은 사슬, 지방산 같은 유익 물질을 생성해냅니다. 따라서 식단에 프리바이오틱스를 추가하면 프로바이오틱스가 잘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그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리바이오틱스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양파, 마늘, 리크, 아스파라거스, 바나나, 특히 살짝 덜 익은 것, 치커리, 그리고 통곡물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는 결국 아름다움이 건강한 소화기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이것보다 쉬운 게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 피부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자주 간과되는 핵심 요소는 바로 물입니다. 우리 피부는 6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더 중요한 장기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피부의 수분을 끌어다 쓰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피부는 탈수 상태, 즉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건성 피부 타입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지성 피부일지라도 수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피부는 탄력을 잃고 칙칙해지며
잔주름이 더 도드라져 보이고 각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피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반응으로 인해 수분이 부족한 지성 피부는 평소보다 더 많은 피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모공을 막고 새로운 트러블을 유발하게 됩니다. 충분한 양의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은 내부적으로 수분 공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독소 배출을 촉진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피부 세포에 영양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권장량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을 좋은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피부 건강에 좋은 최고의 식품 몇 가지를 꼽아 볼 건데요. 그 첫 번째 주자는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이 아보카도는 피부에 주는 혜택이 정말 풍부합니다. 첫째, 아보카도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피부의 자연적인 지질 장벽을 강화해서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복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비타민 E가 다량 들어 있습니다. 셋째, 피부의 핵심 성분인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인 비타민 C도 놓칠 수 없죠. 이 모든 성분이 한 식품에 담겨 있다는 점이 아보카도를 건조함과 조기 노화를 막는 데 이상적인 식품으로 만듭니다. 게다가 아보카도는 자외선 손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화합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보카도를 샐러드에 넣거나 토스트 또는 스무디로 즐겨보세요. 피부에 주는 영양 만점의 선물에 여러분의 피부가 분명 감사할 겁니다. 저희가 이전에 한번 언급했지만 특별히 더 주목해야 할 영웅 같은 식품은 바로 지방이 풍부한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청어. 이것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피부를 위한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핵심 가치는 오메가3 지방산, 특히 EPA와 DHA 함량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이 산들은 강력한 항염작용을 합니다. 여드름, 습진, 건선, 그리고 주사와 같은 피부 문제로 고통받을 때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들은 피부의 붉은기와 발진으로 나타나는 내부의 불을 문자 그대로 끄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지방이 풍부한 생선은 새로운 세포의 구성 요소인 고품질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E와 아연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연어와 같은 일부 종류에는 활성산소와 싸우는 또 다른 강력한 항산화제인 아스타잔틴까지 함유되어 있습니다. 지방이 풍부한 생선을 일주일에 2번 꾸준히 드셔보세요. 그러면 피부가 훨씬 더 깨끗하고 매끄럽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매일 챙겨 먹어도 좋을, 아니 꼭 챙겨 먹어야 할 디저트, 바로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 크랜베리 같은 베리류는 그야말로 항산화 폭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베리들의 선명한 색상은 우리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지켜주는 강력한 플라보노이드인 안토시아닌 덕분입니다. 베리의 색이 어두울수록 안토시아닌 함량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피부 노화의 주범인 산화 스트레스와 맞서 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모세혈관 벽을 튼튼하게 하여 미세 순환을 개선하고 안색을 맑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게다가 베리에는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인 비타민 C도 풍부하고요. 그리고 장 건강을 지켜주는 식이섬유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베리는 열을 가하면 일부 유효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므로 생과일이나 냉동 상태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트밀이나 요거트, 스무디에 넣어 드시거나 아니면 그냥 간식처럼 한 움큼씩 드셔보세요. 피부 건강에 신경 쓰는 분이라면 누구나 식단에 포함해야 할 또 다른 식품군이 바로 견과류와 씨앗입니다. 이것들은 영양소가 고도로 농축된 원천입니다.
아몬드와 해바라기 씨는 비타민 E 함량이 가장 뛰어납니다. 호두는 식물성 오메가3의 훌륭한 공급원이고요. 호박 씨에는 문제성 피부에 중요한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치아 씨앗과 아마 씨앗은 오메가3뿐만 아니라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칫솔처럼 작용하는 엄청난 양의 식이섬유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브라질 너트는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셀레늄의 보고입니다. 견과류와 씨앗은 이상적인 간식입니다. 포만감이 오래가고 엄청난 건강상의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은 칼로리가 높은 편이므로 반드시 생생으로 소금이나 기름이 없는 비가열 상태의 견과류와 씨앗을 선택하고 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딱 한 줌 정도만 섭취해도 피부에 필수적인 지방,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목록의 마지막이지만 중요성 면에서는 으뜸인 주인공,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이 십자화가 채소는 진정한 슈퍼푸드죠.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A, C, E는 물론 아연과 루테인도 풍부합니다. 특히 카로티노이드의 일종인 루테인은 피부의 산화와 건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브로콜리의 진정한 보물은 바로 설포라판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화합물입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보호 능력을 가지고 있죠. 설포라판은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우리 몸의 자체적인 방어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 성분이 햇빛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막아주고 심지어 피부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포라판을 최대한 섭취하려면 브로콜리는 생으로 먹거나 아니면 몇 분간 살짝 찌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래 끓이면 유효 성분이 파괴되거든요. 그러니 이 녹색 채소를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의 피부는 건강과 빛나는 광채로 보답할 것입니다. 자, 이제 피부에 좋은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해봤으니 이젠 그 적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는 주적 1순위는 바로 설탕, 그리고 혈당지수 GI가 높은 식품들입니다. 여기에는 단지 달콤한 과자나 빵뿐만 아니라 흰쌀밥, 흰빵, 그리고 가당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우리가 이런 식품들을 섭취하면 혈당 수치가 급격히 치솟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몸은 다량의 인슐린을 분비하고 이는 결국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 안드로겐은 피지선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어 과도한 양의 피지 분비를 유발합니다. 그 결과 피부는 번들거리고 모공은 막히며 결국 여드름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설탕 과잉 섭취는 당화, 글리케이션라는 노화 과정을 유발합니다. 설탕 분자가 우리 몸의 단백질, 특히 피부 탄력의 핵심인 콜라겐과 엘라스틴에 달라붙어 손상시킵니다. 이렇게 손상된 섬유 조직은 딱딱해지고 쉽게 부서지게 됩니다. 피부는 탱탱함과 탄력을 잃게 되고 결국 주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설탕은 말 그대로 우리 피부를 안에서부터 늙게 만드는 것입니다. 설탕에 관한 흔한 오해 하나를 풀어볼까요? 많은 분들이 해로운 건 오직 하얀 정제 설탕뿐이고 비정제 사탕수수 설탕, 코코넛 슈거, 아가베 시럽, 꿀 등은 건강한 대안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피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화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은 모두 단순 탄수화물이며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하여 인슐린 분비와 당화작용, 글라이케이션이라는 동일한 과정을 유발합니다. 물론 비정제 감미료에 미량의 영양소, 미네랄가 더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설탕 자체가 주는 해로움에 비하면 그 양은 극히 미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목표가 맑고 젊은 피부라면 첨가된 모든 종류의 설탕을 줄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맛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설탕이 섬유질과 함께 포함되어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통과일, 홀 프루트를 통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피부과 전문의들이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다음 식품은 바로 우유 및 유제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유 섭취와 여드름 발생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째, 우유에는 피지선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호르몬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우유는 설탕과 마찬가지로 인슐린과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원, 즉 IGF-1의 급격한 분비를 유발합니다. 이 성장 인자는 피부세포 재생 속도를 높여 모공 막힘을 유발할 수 있고 동시에 피지 분비 자체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흥미롭게도 특히 탈지유, 즉 저지방 우유가 여드름과 더 강한 연관성을 보입니다. 이는 우유의 가공 방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제품에 대한 반응은 개인차가 크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유를 매일 마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또 다른 사람은 치즈 한 조각만 먹어도 바로 트러블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만약 본인에게 이러한 연관성이 의심된다면 3, 4주 동안 유제품 섭취를 완전히 중단하고 피부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 오해를 풀고 가야 합니다. 모든 유제품이 똑같이 건강에 나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문제는 주로 전유, 생우유와 인슐린 반응을 급격하게 유발하는 특정 유제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천연 요거트, 케피어 또는 코티지 치즈 같은 발효 유제품, 특히 지방 함량이 높은 제품들은 많은 분들이 훨씬 더 잘 견뎌냅니다. 발효 과정이 유제품의 구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락토스가 부분적으로 분해되고 이전에 언급했던 유익균인 프로바이오틱스가 장 건강, 그리고 결과적으로 피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 모든 유제품을 섣불리 식단에서 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유제품 관련 실험을 해보고 싶다면 일단 생우유를 먼저 완전히 제외하고 발효된 제품들은 그대로 섭취해보세요. 아마도 문제의 근원은 치즈나 캐피어가 아닌 생우유 그 자체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몸의 반응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절대적인 적은 바로 트랜스 지방과 초가공 식품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마가린, 패스트푸드, 공장제 빵이나 과자, 칩, 소스 등에 들어있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방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방은 전신에 걸쳐 아주 강력한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피부의 경우 이는 여드름 악화, 홍조, 그리고 급격한 노화로 나타납니다. 트랜스 지방은 세포를 파괴하고 피부 장벽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여 피부를 외부 공격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초가공 식품은 수많은 산업 공정을 거쳐 만들어진 제품으로 색소, 방부제, 향미 증진제 같은 첨가물뿐만 아니라 과도한 양의 설탕, 소금, 그리고 해로운 지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은 영양학적 가치가 전혀 없을 뿐더러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에 과부하를 주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건강한 피부를 원하신다면 식단의 기본은 통째로 된 최소한의 가공만을 거친 자연식품으로 채워야 합니다. 다시 수분 이야기로 돌아가서 중요한 차이점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건성 피부와 수분 부족 피부의 차이입니다. 건성 피부는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피부 타입 자체입니다. 선천적으로 피부 보호 장벽을 형성하는 지질, 즉 유분이 부족하죠. 피부가 얇고 윤기가 없으며 조기 주름이 생기기 쉬운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수분 부족 피부는 피부의 수분, 즉 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시적인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성 피부를 포함해서 모든 피부 타입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죠. 그럼 어떻게 구별할까요? 건성 피부는 유분 함량이 높은 영양 크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수분 부족 피부는 히알루론산이나 글리세린이 들어간 수분 공급 제품과 가장 중요하게는 몸속에서부터 충분한 물을 보충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지성 피부인데 갑자기 피부가 칙칙해지고 각질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면 서둘러 유분 많은 크림을 구입하지 마세요. 아마 단순히 물을 더 마셔야 할 때일 겁니다. 수분 밸런스를 회복하는 것만으로도 피부의 탄력과 건강한 생기를 되찾아 줄 수 있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한 건강한 식단에서 놓치기 쉽지만 아주 중요한 성분,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 콩류에 풍부한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몇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잘 알려져 있듯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마이크로바이옴 건강을 유지시켜 줍니다. 둘째, 식이섬유는 스펀지처럼 독소나 과도한 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 같은 물질을 흡착하고 처해로 배출하는 기능을 합니다. 호르몬 균형은 피부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여성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호르몬 불균형은 턱선 주변 등 얼굴 하단 부위에 집중된 여드름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식이섬유는 당분 흡수 속도를 늦춰 혈당과 인슐린이 급격하게 치솟는 것을 막아줍니다. 정리하자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은 장 건강, 호르몬 시스템, 그리고 혈당 조절이라는 세 가지 핵심 경로를 통해 피부 트러블의 근본 원인과 싸우는데 강력한 도움을 줍니다. 향신료가 가진 힘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향신료는 강력한 항염 및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부를 위한 향신료의 여왕은 바로 강황입니다. 강황의 활성 성분인 커큐민은 천연 소염제 중 가장 강력한 효능을 자랑합니다. 이는 붉은기를 완화하고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생강 역시 항염 효과가 뛰어날 뿐 아니라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피부에 건강한 생기를 더해줍니다. 계피 시나몬은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이는 여드름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향신료들을 요리나 음료, 스무디에 자주 추가해보세요. 이는 식단의 항염 효과를 높이고 음식의 새로운 맛을 더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강황, 생강, 계피를 넣은 식물성 우유 음료인 골든 밀크는 여러분의 완벽한 저녁 뷰티 루틴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피부 건강에 관한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녹차와 커피 중 어떤 것이 더 좋냐는 것인데요. 두 음료 모두 항산화 성분을 포함하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커피는 과도하게 마실 경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스트레스는 여드름과 노화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커피는 이뇨작용이 강해서 체내 수분을 배출시키고 잠재적으로 피부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녹차는 카페인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도 피부에 이로운 장점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녹차의 폴리페놀 성분, 특히 EGCG, EGCG에는 염증을 억제하고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며 과도한 피지 생성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음료 중에서 피부를 위해 선택해야 한다면 녹차가 확실히 더 나은 선택지입니다. 그렇다고 커피를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하루에 한두 잔 정도의 질 좋은 커피를 마시는 것이 적정량이며 커피를 마실 때마다 추가로 물 한 잔을 꼭 보충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술이 우리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안타깝게도 피부 관점에서 보면
술은 그리 반가운 손님은 아닙니다. 술은 여러 면에서 동시에 피부 건강을 해칩니다. 첫째, 술은 우리 몸의 수분을 심하게 빼앗아 갑니다. 알코올 한 잔을 처리하기 위해 몸은 몇 배나 많은 물을 사용하게 되죠. 그 결과 피부는 칙칙하고 푸석푸석해지며 숨어있던 잔주름까지 눈에 띄게 됩니다. 둘째, 술은 염증을 유발하는 성질이 강합니다. 술을 마시면 혈관이 확장되어 얼굴에 홍조가 생기고 심하면 주사, 로사세아 같은 피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술은 우리 몸의 주요 해독기관인 간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간이 알코올 처리로 바빠지면 다른 독소들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 부담이 피부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술, 특히 칵테일에는 우리가 이미 해롭다고 알고 있는 엄청난 양의 당분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가끔 마시는 드라이 레드 와인 한 잔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기적인 음주는 그동안 여러분이 피부 관리를 위해 들인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하루 식단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예시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아침 식사는 물이나 식물성 우유에 끓인 오트밀로 시작합니다. 여기에 베리 한 줌, 치아씨 한 작은 술, 그리고 호두 몇 알을 추가해 주세요. 점심 식단은 올리브 오일을 곁들인 큼지막하고 다채로운 채소 샐러드가 좋습니다. 여기에 구운 연어 한 토막을 더하면 완벽하겠죠. 저녁 식단으로는 구운 고구마와 닭가슴살, 그리고 찐 브로콜리 한 접시를 추천합니다. 하루 동안의 간식으로는 사과 한 개, 아몬드 한 줌 또는 플레인 요거트를 드실 수 있습니다. 물론 깨끗한 물과 녹차를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러한 식단 구성은 우리 몸의 필수적인 영양소, 즉 건강한 지방, 양질의 단백질, 복합 탄수화물,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제를 모두 제공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요소일 텐데요. 바로 인내심과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식단을 바꿨다고 해서 피부가 마법처럼 달라지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식단 관리는 장기적인 싸움입니다. 피부세포 재생 주기는 평균 28일 정도이며 나이가 들수록 이 주기는 점차 느려집니다. 눈에 띄는 첫 변화를 보려면 적어도 한 달, 아니 두세 달 정도는 새로운 식단을 꾸준히 지켜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몸은 필수 영양소로 가득 채워지고 전신 염증이 줄어들며 장 기능도 정상화됩니다. 일주일 만에 효과가 없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닌 마라톤입니다. 식단 시작 전 비포 사진을 찍어두고 2달 후 애프터 사진과 비교해 보세요. 식탁 위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피부가 얼마나 크게 달라질 수 있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일시적인 다이어트가 아닌 삶의 방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피부 영양학의 세계로 깊숙이 들어가는 여정을 함께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피부는 내부 상태, 특히 우리가 먹는 식단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입니다. 피부의 윤기와 건강을 위해서는 마법의 알약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식품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연어 같은 등 푸른 생선, 아보카도, 각종 견과류, 베리류, 그리고 색이 선명한 채소들입니다. 이들은 염증을 완화하고 콜라겐을 생성하며 우리 몸을 속부터 보호하는 오메가3, 비타민, 항산화제, 미네랄의 강력한 원천입니다. 그리고 피부 건강에 주적이 되는 요소들도 알아봤습니다.
설탕 일부 사람들에게는 유제품, 그리고 여드름을 유발하고 노화를 촉진하는 가공식품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식단을 통한 피부 관리가 사실은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챙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빛나는 피부는 결국 건강한 생활 방식의 긍정적인 부작용인 셈이죠. 이것은 엄격한 다이어트나 무조건적인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통곡물이나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선택하는 의식적인 결정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했고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영감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꾸준히 섭취하고 있는 피부 건강식품은 무엇이며 이 영상에서 얻은 조언 중 가장 먼저 생활에 적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어보는 것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